평소에 우리가 쓰던 용어라든지 쓰는 의미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책이나 이론 위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네. 꼭 그 다음에 해석 쓰시오라고 나올 때 설명하시오라고 그 할 때, 나와 있는 그 내용, 그 단어, 그 용어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던 그런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지만은 비슷하지만은 야 그런 식으로 생각은 되는데 정확하게 이걸 그때 이 교재에는 어떻게 나와 있지 그런 부분이 또 좀 생각이 안 날 때가 또 간혹 있더라고요. 왜 이 뜻이 이런 뜻이라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예, 그러면 그 부분을, 교재에는 뭐 이렇게 뭐 구조화된 뭐 이게 뭐 표준화된 뭐 도구를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데 이게 이 네, 뜻은 정확하게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뜻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예? 저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제 용어라고 하는 게 이제 설명하시오라고 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목만 키워드대로 쓰면 예, 예, 되고요. 예. 그렇죠.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한 5, 60% 나오거든요. 그렇죠. 전체로 보면은. 예, 예, 그럴 때 우리가 보면은 제일 좋은 거는 교재에 있는 용어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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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예. 그게 생각이 안 날 때 타선책이 뭐냐면은 하여튼 쉬운 말로 그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자, 예, 우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응시한 분들 중에서는 합격률이 꽤 괜찮은 편인데 예, 예. 그분들이 전부 다 결국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못 쓴 게 있어서 포기했다 한 사람이 나중에 합격이 됐더라고요. 예, 예.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 뭘 알려주느냐 하면은 결국 부분 점수라고 하는 게 이거는 합격과 결코 그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실기는요. 그렇죠. 예. 주관식이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재 그 내용이 일반적인 그 상담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는 뭘 하느냐. 용어는 틀려도 그 의미를 내 그 요량껏 그걸 표현을 하면은 뭐냐면 부분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신 음, 있는 건 자신 있다 하더라도 공란을 두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그 방법을 쓰는 게 맞겠죠. 그냥 예, 뭐 교재에 있는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그걸 설명하시오 하는 부분을 비워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는 하나의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채점자에게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확신을 주느냐. 비록 영어는 생각이 안 나더라도 예.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100점 만점이 아니고 반에서 조금 더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8문제 중에서 최소한 10문제 정도는 확실히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조금 표현이 틀렸다 하더라도 부분 점수를 취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예,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아직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지금도 뭐냐면은 시험 치는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 한 예, 달이 이제부터 제대로 이제 시동을 걸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안계주님 혹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뭔가 느끼는 점이 있으면은 같이 공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여기에 올인을 못하고 제가 네, 또 다른 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오늘도 거의 공부를 못했어요. 이제 어디 좀 다른 데 제가 좀 이렇게 갔다 온다고. 네. 물론 뭐 어차피 그건 이제 생계가 예, 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 핑계인데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은 그걸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느낀 게 뭐냐 하면 그 이제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그런 단어다 보니까 네. 지금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 이해하기가 예, 어렵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용어를 그러니까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키워드를 외우면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 풀어 쓰겠는데 네, 키워드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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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 네. 이제 또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귀에 들어오는 건 있더라고요. 눈에 들어오고 아, 네, 조금씩 네, 익숙해 주는 거는 있는데 아직도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예를 들어서 느끼기가 네,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겉돈다고 할까나? 네. 네,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자꾸 잡으려고 하면 조금 요만큼 멀리가 있고 잡으려고 하면 멀리가 있고 하여튼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거를 빨리 좀 이렇게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뭐 하여튼 계속 보는 수밖에 없죠. 뭐 하여튼 저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은, 제가 또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제가 교재 전체를 한번 보고 교재 계시니까 직업 상담학부터 전체 아웃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직업 상담학인데요. 1번 문제가 직업 상담 과정 5단계죠. 예. 교재 있으면은 뭐 파일이든 아니면 출력한 거라도 한번 봅시다. 직업 상담 과정 5단계인데 요거는 우리가 뭐 앞에 질문 형태는 많이 길지만 끝에는 직업 상담은 5단계로 구성되는데 이 5단계 과정을 순서대로 쓰시오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필기할 때도 좀 익숙한 내용일 거예요. 진목 개평이라고 해서 진짜 목숨 걸고 나중에 개평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할 경우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5단계 과정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답안을 쓸 때 질문을 대받는 요령이 좋습니다. 즉 그냥 관진목 개평 이런 순으로 쓸 게 아니고 5단계니까 제1단계에서 관계 형성과 구조화, 제2단계에서 진단 및 측정, 관진, 제3단계 목표 설정, 제4단계 개입 또는 중재, 이렇게 개입 또는 중재 이렇게 하면 되고 제5단계는 평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요 문제는 질문 그 내용은 많습니다만은 질문 내용이 형태가 길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상태 거기에 기록될 필요 없고 명확하게 지급 상담은 5단계로 구성되는데 이 5단계 과정을 순서대로 쓰시오 했으니까 요 순서대로 쓰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에서 이거는 고려할 사항 4가지라고 했고 최근에는 이게 5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 요거를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가 갑자기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이 구실 원량이죠. 상담은 쓸데없는 말 구실을 원 없이 양껏 이렇게 틀어놓는 거다 해서 구실 원량인데 5개 쓰라라고 하면 구실 원량함이라고 해서 함은 뭐냐면 내담자와 함께 상담 목표를 설정한다. 이게 최근에 5개를 쓰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업그레이드를 한 거거든요. 고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 3번 문제가 직업 상담사가 갖춰야 할 자질 3가지입니다. 요거는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상담사는 지존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지식과 존경심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함이 없는 성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요거는 말이죠,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뭐, 지식에 대해 가지고, 예, 교재에서는 심리학적 지식, 뭐,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상담학적 지식, 이렇게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인간 행동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학적 요인에 대한 지식, 이런 거 같은 뭐, 상담사 같으면은 뭐 갖춰야 될 지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걸 하면 됩니다. 만약 그게 뭐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은 뭐 하여튼 심리학적에 관한 거 이런 거 다 좋아요. 이런 거 좋고 이것도 뭐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심리학적 지식이 아니고 그게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뭐 직업 정보나 노동관계 법규에 대한 지식 이런 거 또 안 넣는 것보다 낫겠죠. 원하는 이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그 다음에 조는 존경심이죠. 지존성.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이다. 우리가 내담자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수용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간단해서 뭐 수용하며 이렇게 했지만 이런 내용을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격입니다. 상담자의 성격이에요. 이거는 상담자의 성격이죠. 내담자의 성격이 아니고 그럼 상담사가 뭐 성격이 급하거나 말이죠.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거나 감정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면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 이렇게 풀어 넣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존성. 상담사 같으면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걸 자질하고 위에 고려할 사항하고 요걸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예, 이거는 위에 2번 문제는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4가지 또는 5가지지만은 이거는 지금 갖춰야 될 자질이라고 하면 지존성이다. 이게 일단 지식인데 심리학적 지식 또는 뭐 상담학적 지식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존경심인데 누구를 존경해야 된다? 내담자를 존경한다. 존경하는 방법은 우리가 상담 초기 기법에서 나왔자 경청을 하고 수용을 하고 말이죠. 공감을 하고 이런 거다. 이런 거 이제 기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격인데 이거는 상담자의 성격이 되니까 뭐 상담자 같으면은 안 된 거 있죠. 못된 거 그거 반대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요건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요게 이제 또 상담자가 갖춰야 기본 기술입니다. 요 기술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질문 형태가 보면 직업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담의 기본 원리와 기법입니다. 기법. 그래서 상담 분야를 막론하고 상담자가 갖춰야 될 기본 기술하는 것은 우리가 초기에 상담할 때 쓰는 뭐냐면 수용하거나 직면하거나 공감, 경청, 해석 뭐 이런 것 등은 이런 것 등이죠. 그래서 이것도 뻔히 아는 거지만은 왜 키워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은 이거를 만약에 이런 이제 질문 형태를 딱 보고 이게 수직 공정해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은 대부분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보았을 때 멘붕이 와서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넣는 거예요. 상담자가 갖춰야 될 기본 기술은 수직 공경한다. 누구를 내담자를 무조건 수직 공경해요. 이렇게 해서 쑥 하면 이제 이게 수용이지. 직은 직면이지. 그 다음에 공은 공감이죠. 그 다음에 경은 경청. 경청인데 우리가 적극적 경청. 그 다음에 해 같으면은 해석이죠. 이런 게 들어가죠. 그럼 요거는 알다시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제목을 쓰면 되겠죠. 혹시 6가지 나오면 해요니까 요는 요약과 재진술. 이런 거는 필기시험에서 우리가 익숙해졌던 그런 겁니다. 이런 건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초기 면담 수행 시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어차피 이 상담 초기에 관한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겠죠. 이건요. 이 초기에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문제 중에서 어느 한 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번갈아 가면서요. 단지 제가 점을 칠 수는 없으니까 뭐가 나온다 못하지만은 이 범위 안에서는 뭐냐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유의해야 할 사항 4가지 쓰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교재는 보면 탐검 목기라고 해서 일단 상대방을 탐색을 해야 되고, 그죠? 상담자가 탐색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탐색한 걸 어떻게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이제 교재와 그 키워드 순서는 바뀌었지만은 그 내담자가 뭔가 다가왔을 때 기대가 뭔가, 뭘 기대하고 왔는가, 이거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담자의 그 목표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되겠죠. 내가 쓰시오. 근데 이렇게 쓰시오 한 것은 딱딱히 이렇게 구분해서 진정 강요처럼 지도사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 내용을 풀어서 써야 돼요. 요게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겠죠. 이거 설명하시오와 다름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쓰시오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이게 생각이 안 난다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날 때는 딴 문제를 풀고 나서 정리를 하고 나서 눈을 감고 그냥 상담자가 초기에 유의해야 사항을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상담자다. 내담자가 왔다. 그 생각나는 거 뭐라도 4가지 쓰면 됩니다. 이게 상담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게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정답이 있다라고 보다도 이거는 인문학적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직장에서든 아니면 단체 모임에서든 초기 만남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을 때 내가 뭘 주의해야 되는가? 그런 게 있겠죠. 이런 거 쓰면 10가지, 20가지 나올 수 있어요. 쓰면은. 내가 처음 만난 사람, 말을 함부로, 내담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러면 되겠죠.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첫 인상에 너무 현혹돼서 성급하게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는다를 뭘로? 내담자를 성급히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도 결코 틀린 답이 아닌 겁니다. 그것도 생각이 안 나면 내담자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되겠죠. 그 내담자의 어떤 그 성격을 내가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이와 유사한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인문학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탐검 목기로 하시되 이게 만약에 여의치 않을 때 또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듣보잡이라고 해서 문제 같지 않는 문제가 질문이 나옵니다. 이 교재에서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 한두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 지금 질문에서 뭐냐면은 여기 보면 요 경우는 내담자의 초기 면담 수행시 초기니까 첫 만남이죠. 이 눈을 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나는 걸 적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왜 하냐면 이 실기특강 스터디 때 바로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게 때에 따라서는 무지무지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접하는 방법을 이것을 이 교재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전부 다 빵점 먹는 것보다는 뭐가 됩니까?
최소한 만점에 가까운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뭐 굳이 학문적이다 이걸 떠나가지고 내담자 초기 면담 수행 시 위에 될 상황을 설정해서 그 상황에 적절한 그 표현을 하게 되면은 결코 채점자가 어떻게 해요? 이거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교재니까 학문학적으로 4개를 이렇게 했지만은 반드시 딴 것도 얼마든지 답안을 쓸 수 있다. 왜?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이런 거는요. 그런 점을 제가 팁으로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같으면 초기 면담 시 효과적인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어는 말로 하는 거죠. 비언어는 말이 아닌 행동이에요. 뭐 여기에는 호유 눈곱이 뭐 저도 이렇게 했지만은 이 호유 눈곱이 이게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이거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은 그냥 이거는 언어로서는 여기에는 그래 언어적 행동으로서는 내담자를 어때요? 적절한 호칭을 사용한다. 이는 이해 가능한 언어. 그러니까 어려운 말 안 쓴다. 전문 용어 안 쓴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담자에게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가끔 유머를 사용한다. 유머를 사용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 뭐 가끔 농담도 이렇게 가볍게 던져본다.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언어적 행동이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는 말로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상대방을 기분 나쁜 그 표현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앞에 했던 거 또 나오죠. 자, 내담자를 평가한 평가적인 언어를 쓰지 않는다. 이런 거 다 되잖아요. 내담자 그게 안 되면은 아까 김정수님 말씀하셨지만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고 상식적인 것으로 보면은 상대방의 내담자의 감정을 상하는 그런 말을 삼가한다. 이거 얼마든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인문학적 접근이에요. 이거 왜 얼마든지 되거든요. 이거는요. 3가지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면 10가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아니면 가능하면은 내담자의 기분을 좋게 하는 언어를 쓴다. 그리고 또 말을 할 때는 진실성 있게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되잖아요. 이런 등등을 우리가 뭐냐면은 이런 것을 응용하는 문제는 20대, 30대보다는 지금 2분 같은 경우 오히려 이 답을 쓰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라. 비언어적 행동이라고 해서 말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말 외에 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상대방과 교류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뭐 이 교재를 안 봐더라도 여기 뭐 눈곱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대화할 때 보십시다. 누가 뭐 상사든 직장 동료든 말은 뭐 하는데 눈은 딴 데로 가 있으면 기분 나쁘죠.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적절히 어떻게 해요?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한다. 가끔 어떻게 해요? 얼굴을 뭐냐면 너무 위험 있는 표정을 짓지 않는다. 이런 거 되잖아요. 얼굴 표정을 너무 경직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담자 기분. 이거를 딴 말로 교재에서 하는 말은 뭡니까? 가끔 미소를 짓는다. 이게 다 뭡니까? 내담자를 부드럽게 해주는, 편안하게 해주는 하나의 비언어적 기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담자 말할 때, 그냥, 네, 그래요. 그렇군요. 이거보다도 어떻게 합니까? 고개도 가끔씩 살짝 끄덕이면서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요새는 신체 접촉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맞다라고 뭘 합니까? 손을 이렇게 마주쳐 준다.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너무 상대방 표현이 진실하다고 할 때, 라고 감탄하는, 예, 이런 놀라운 표정도 뭐 지어준다. 이런 거 다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뭐, 동성이라고 하면은, 아, 어때요? 그런 순간에, 예? 얼굴을 가까이 대면서 아주 감동하는 표정을 짓는다. 이런 거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팁을, 물론 뭐, 그게 시험장에서는 너무 부담이 될까 싶어서 교재를 호의 눈곱이 이렇게 했지만은, 뭐냐면은 말하자면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비상수단을 얼마든지 발휘를 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7번입니다. 내담자의 침묵 발생 원인 있어가지고 내담자가 침묵을 한다. 근데 우리가 내담자의 그 침묵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침묵도 뭐냐면 하나의 상담의 과정인데, 그래서 어쨌든 침묵하는 것을 적을 깊이 하기 때문에 꼴 보기 싫으면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뭐 속된 말로 입에 자꾸 담는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이게 좋은 쪽으로는 뭐냐면 뭔가 기대. 즉, 내담자가 자신의 말에 대한 상담자의 재확인이나, 내 말에 대한 상담자의 평가를 이렇게 기대하고,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상담자가 뭔가, 칭찬을 해주지 않을까? 뭐, 아니면, 더 명쾌한 답을 찾아주지 않을까? 질문을 했는데, 상담자도 뭐, 좋은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을 해야지 입 다물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리는 과정. 그 다음에 내담자도 뭐, 이 얘기를 많이 하거나 심리 상태 이런 게 있다 보면은, 상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피로를 뭐 회복하고 있다거나, 이런 거 넣어도 되고, 아니면 내담자가 뭐 도대체 답변이 생각이 안 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담자도 뭐 질문에 상담사가 어려운 질문이나 곤란한 질문을 하면 멘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이렇게 침묵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은 교재나 이게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재라는 형태를 지어서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 뭐라고요? 상식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떻게 얼마든지 적절한 표현을 쓰면은 이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대화를 막는 상담자의 반응 세 가지입니다. 상담자의 반응 세 가지. 이게 조져버릴까? 이렇게 되죠. 이거는, 그래서 조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조져버려야 되겠다. 조질까? 그래서, 요거만 알면 쓰고 가깝게 설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조는 조언이고, 질은 질문이고, 가는 가르치기. 이 세 가지거든요. 요거는 딱, 기억해 놓으면은 어떡할까요? 요거는, 몇 번 키워드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설명 역시 여기에서, 뭐냐면은, 제가 꼭 필요한 단어를 굵은 걸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지만은, 상식적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일단은 조언. 조언이 어떤 점, 너무 때이른 조언. 너무 일찍 조언하는 거. 그래서 상담, 꼭 풀이할 때는, 상담 초기에, 내담자의 특성을 잘 모르는 상황,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담자의 조언은 부적합하다. 때이른 조언. 그 다음에 질문이에요. 지나친 질문, 너무 많은 질문. 알다시피 우리가 질문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질과는 너무 많이 묻는다. 그러면 내담자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질문은 내담자를 어떻게 해요? 수동적인 위치에 두게 함으로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다. 뭐 수동적인 위치 이게 학문적인 용어 아닙니까? 그럼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은 내담자가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의 제가 교재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재 제가 쓸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제가 만든 교재라고 한데 거기다 그렇게 쓸 수는 없고 저는 어차피 교재는 교재니까 학문적인 용어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실기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렇게 이러한 팁을 우리가 한번 느껴서 이런 거 저런 거에서 뭐냐면은 득점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거를 이렇게 대처해서 부분 점수 또는 점수를 얻느냐 생각이 안 나는 문제를 이게 당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말이죠. 이 과정에서 혹시 저는 합격을 떨어졌다는 말 안 하고 합격을 미란내역하고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내 스스로 떨어졌다. 비동적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4, 5점 차이로 물어보니까 떨어지더라고요. 4, 5점이라고 하면 이런 거 한 문제예요. 이런 거 한두 문제만 이렇게 응용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분 점수 4, 5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못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르치기. 상담은 상담이지 가르쳐서는 안 되거든요. 너무 잘나서 가르치는 거는 내담자에게 꼴볼 게니다.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재 내용은 상담자의 가르치기는 내담자의 의존적 태도나 방어적 태도를 유발한다. 이거 학문적 용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기술해도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일단은 요거는 알아야 되죠. 내담자의 대화를 막는 반응. 이건 조져버릴까 해서 조질까. 요거는 제가 키워드를 잘 만든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요. 예, 저도 이렇게 힌트와 대화를 가로막으니까 대화 막음 해서 힌트가 대화 막음이고 왜냐면은 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에 있잖아요. 내담자의 대화를 가로막는다. 요게 힌트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질문 형태를 보면은 질문 형태와 힌트와를 뭘 했습니까? 자동적 사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연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형태를 보고 힌트를 잘 보시게 되면은 연관이 되고 요것이 힌트가 연관이 돼서 뭐냐면 키워드로 3단계로 이렇게 맥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질문과 힌트는 일정한 관계가 있도록 왜냐하면은 멘붕이 되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힌트는 뭐냐면 힌트만 기억하면은 힌트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질문에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문의 힌트가 뭐냐? 내담자의 대화를 막는다. 대화를 막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대화 막는 게 힌트다. 대화를 막는다는 거는 대화에서 이런 거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상담에서는 그게 조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조질까. 이렇게 해서 좋은 질문 가르치기. 요 단계로 나오고 내용은 반복해서 생각을 해서 걷기를 하면서 생각해서 잘 안 떠오를 때 참 좋아요. 이걸 보지 않고 딴 데서 생각을 했다가 내가 확인해 보잖아요. 집에 와서나 이렇게 있을 때 요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고 모르는 것을 확인해 볼 때에 최소한 이 약발은 한 달 이상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게 그냥 강사님 공부하는 거.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상담 장면에서 이제 내담자의 그 대화를 가로막는 상담자의 반응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네. 요 부분이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여기에서 뭐 조언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가르치기는 어떻게 보면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하는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무슨 말씀인지가 감을 잡았거든요. 말씀을 예,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상담 용어에서는 말이죠. 상담자의 행동을 상담자의 전부 다 반응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예, 그거, 예. 예, 이거 그래서 상담 제가 용어에서는, 예, 예, 상담자의 태도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예,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상담화 심리학 이런 등등에서도 이것을 뭐냐면 상담자의 반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반인 아, 생활할 때는 내담자에 보고 그게 내가,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게 이게 반응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예, 쪽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안계주님의 그 말씀이 맞는데 정리를 해드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상담자의 반응은 상담자의 태도입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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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반응이라고 예, 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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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 제가 질문의 취지를 예, 예, 제가 이해가 되기 예,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이해 안 예, 됐는데 예, 예, 이제 이해가 바로 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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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게 이제 이게 반응해놓고 왜 이런 게 나올까? 예, 왜 예, 상담자의 그러니까 제가 영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예, 됐었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상담자의 태도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진로 사상의 구조와 의미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워낙 자주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 자기보고식 가치사정법 6가지. 이거는, 뭐, 필기 때도 많이 했죠. 순금 100개, 순금을 100개를 주면은, 내가 절전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는 가치 사정은 이 강요와 같다라고 했죠. 이렇게 하는 거. 요거는 6점짜리고, 요 제목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거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출제 빈도가 작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음, 다시 말하면은, 힌트와 키워드가 잘 연결이 잘 되도록 만든 일종의 제가 언제 봐도 이거는 말이죠. 순금 가치 사정은 가치 있는 거 달라고 사정한다.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순금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래는 가치 사정하기는 가치를 조사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게 사정 억지로 달라고 막 떼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떼쓸 때 그냥 애들도 뭐 그렇잖아요. 떼쓸 때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죠. 가치 있는 거는 순금이다. 순금을 몇 개, 백덩어리를 주면은, 내가 당신을 죽을 때까지 절대적으로 존중하겠습니다. 뭐, 생명을, 이 생명 다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 백회 절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키워드와 완성된 그 단어를 익혀야 되겠죠. 체크 목록 가치 순위 정하기, 금전 및 자유시간 사용하기, 뭐 백일목 말하기, 뭐 백일목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백일목 가능성 그냥 그때 망상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집단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이거는 말이죠. 이래 모아놓고 이걸 가지고 하면은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낯선 사람들 모여가지고 조별로 뭐냐면, 1억 원을 주고, 너희 조별로 1억 원을 어떻게 쓰는가, 뭐냐면, 금전 및 자유시간 사용하기를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자기들끼리 짭니다. 짜서 발표를 하죠. 요거 발표하면은 서로 낯선 사람끼리 모였는데서도 한 30분 지나고 나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초기에 모든 이 사정, 생애 진로 사정, 뭐, 자기 보고식 가치 사정, 또 6개 생각하는 모자 뭐 이런 것 등등 있죠. 그 다음에 지급 카드 분류 이런 거는 우리가 뒤에 우리가 심리 검사에 나오는 본 검사 앞에 전부 다 이걸 예비 검사라고 하거든요. 예비 검사고 나중에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본 검사라고 하는데 이 예비 검사는 뭘 구체적으로 알아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함으로 말미암아 상남자와 내담자 간에 어떻게 해요? 관계 형성이 자연스럽게 돼버려요. 왜냐면 뭐 아주 우스운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뭐 엿들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쌀을 산다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총을 산다는 사람도 있고 총을 사든 뭘 사든 그걸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관계 형성이 되는 게 맞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 아셔야 되고, 진로 시간 전망, 변방통이죠. 이것도 전망이에요. 전망. 전망대 가면 망원경이 있다. 망원경을 보면 변방까지 통달해서 볼 수 있다. 요렇게 뭐냐면은, 질문과 그다음에 힌트와 키워드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설명하시오 돼 있는 거는 요거는 요 표현을 좀 익혀주는 게 좋을 거예요. 변별하는 것은 멀리 있는 그 미래를 현실처럼 또는 확장의 원리로 느끼게 하며 신속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미래를 현실처럼 해서 목표 설정 이렇게 요거는 기억해. 방향성은 자 몰랐는데 어떻습니까? 마음 가지고 보니까 이제 갈 길을 확신이 서죠. 모르는 길은 두려운데 길이 이 길로는 안전하다. 마음이 보면은 그러면 저 개울을 건너도 괜찮겠구나. 개울 건너면 정말 평탄한 길이 나오겠구나. 미래가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안 보이는. 이제 이런 거를 하나 활용하는 게 이것도 예비 검사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원 세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동그라미 세계가 뭐 타로 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관계 형성을 하는 하나의 그 매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래 지향성을 증식시키고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요? 낙관적 희망적인 입장,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통합성이 되겠죠. 뭐냐면 그래서 이제 현재 행동하고 미래를 통합이니까 연결시켜진다. 내 현재 행동은 미래 저것과 연결이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현재 행동을 더 가치 있게 해서 내가 보이는 미래를 어떻게 해요? 미래와 관련 있는 그런 진로를 준비를 한다는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입하고는 좋아요. 아주 그럴듯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그 상식 흐름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가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 사용 용도인데 자 용도 이렇게 나올 때 요거는 위에 내용은 세 가지 측면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요약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미래를 현실처럼 있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현재 행동을 미래의 결과에 연결시킨다. 뭐 이외 밑에 뭐 다른 표현 서너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래 복잡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도 나옵니다. 그다음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담자 흥미, 사정, 목적 5가지입니다. 이 5가지인데 이건 좀 저속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뭐 어떻게 잘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그 내용입니다. 원래는 여기 오프라인 같은 모릅니다만 이 온라인에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겠네요. 제가 생각이 있어 표현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고 그래서 흥미 사정 가는 사정의 그 의미를 전혀 딴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될 거예요. 그걸 알아서 한번 해석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흥미를 사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를 탐해야 된다.
근데 누가 이게 불대생입니다. 그래서 불대의자 탐내에서 직업교육상 불만족 원인 규명하기. 그다음 대는 대안 규명하기. 그다음에 여가선호와 직업선호. 그다음 자기인식 발전시키기. 직업 탐색을 조장하기인데 여기에 또 심심찮게 나옵니다. 여기는 2021년 2에 나왔는데 요것도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강사님, 네, 이런 문제에서 이 인문학 전문을 한 사람들은 뭐 좀 편하게 접근되겠지만은 인문학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런 쪽에서 저자들 뭐 규명하기, 뭐 조장하기 이런 말로 뭐 이런 단어가 진짜 생각이 안 나거든요. 왜냐면 불만족 원인도 생각나고 직업 대안도 생각나고 직업 탐색도 생각이 나는데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않습니까? 예. 자, 불만족 원인 봅시다. 예. 뒤에 규명하기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왜? 생각이 안 나면은 그게 안 아까도 쓰는 말이다 말씀드렸다. 보니까. 그럼 대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업교육상 불만족 원인 밝히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보면 불만족 예, 원인을 찾기, 규명하기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조사하기, 예, 밝히기, 조사하기, 뭐 알아내기 이런 거 이렇게 있는데 써도 된다는 하필 거예요. 예, 규명하기, 그 조장하기 다음에 이런 거 조장하기는 있으니까 직업 탐색을 탐색하는 분위기 만들기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예, 무슨 말인지, 예, 이렇게 응용을 하라는 거예요. 굳이 그대로 이걸 하지 말고 뜻을 명확히 밝혀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업교육상 불만족 원인 규명하기가 뭐 좀 그하면은 밝히기, 알아내기, 또 알려주기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직업 대안 규명하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업 대안을 알려주기, 알아보기, 직업 대안을 의논하기 이런 거 다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학문적 용어지만은 이렇게 응용을 충분히 해도 그것 때문에 점수를 못 얻는 경우는 아니다는 겁니다. 직업 탐색을 조장하기는 직업 탐색을 하는 분위기 만들기. 얼마나 쉬운 말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렇지만은 제가 저는 그렇게 저는 이렇게 기록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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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뭐 아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아니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네네.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네. 되도록이면은 그 이제 강사님이 그 주신 요 교재대로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목표잖아요, 그죠?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좋죠. 예, 근데 할 수 있는 게 앞으로 그걸 또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너무 이렇게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불만족 문의 뒤에 뭐더라 뭐 이게 찾기 아니다 찾기는 아니야 무슨 말이 있는데 그런 데서 오는 그 갈등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닌데 뭐 그 뒤에가 무슨 말이더라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끔씩 이렇게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조금 주더라고요. 예, 예. 이제 그런 스트레스 이제 해소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하고 14번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흥미 검사의 종류 세 가지 해가지고 14번에 요거 외우기가 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 만약 골치 아프다 싶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뭐 스쿠트 잭슨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요새 스쿠터 찍찍찍 달리잖아요. 그죠? 스쿠터. 그래서 스트롱 흥미검사, 푸더 지금 흥미검사. 그 다음에 찍찍찍찍 나가니까 세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다섯 가지 쓰라고 했네. 스쿠터 찍찍찍 해서 우리가 직업 선호도 검사라는 말 받고 지금 흥미검사라는 말 받고 잭은 잭슨입니다. 잭슨 지금 흥미검사. 저는 알았어. 좀 이렇게 해줘야 될 그런 내 스쿠터 직직잭이라고 이렇게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15분에 흥미사정 기법 해가지고 요거 자주 나오거든요. 요거는
원래 우리가 슈퍼의 그 발달 이론 할 때 했죠. 메이커가 뭐더라? 조조표더라. 조조표. 예, 근데 이거를 쓸 때는 어떻게 표조조로 이렇게 바꿔서 쓴다. 그래서 표현된 이것도 흥미, 조작된 흥미, 이것도 순수가 조사된. 있습니까? 예? 이것도 순수가 있습니까? 요건 순서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맞죠? 권장을 그렇게 여기 꼭 순서대로 쓰라는 말은 없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 표조조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채점자라도. 왜냐면은 처음에는 표현된 흥미를 먼저 하거든요. 순서상, 흐름상. 표현된 흥미는 뭐냐?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 흥미를 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조작된 흥미는, 자, 관찰,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시간을 보내는 이걸 관찰해보면, 쟤는 무슨 흥미가 있구나. 왜? 흥미 있는 쪽에 뭐라도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조사된 흥미입니다. 이거는 어때요? 직접 심리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조사된 흥미는 검사를 통해서 알아본다. 이런 내용. 그래서 표현은 말, 그 다음에 조작된 흥미는 관찰, 그 다음에 조사된 흥미는 뭐 심리 검사.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요거는 조금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그렇게 익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된 거는 어차피 그걸 해야 되겠죠. 예. 강사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조작된 흥미에서 이제 이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관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걸 좀 압축을 해서 제 나름대로 그냥 뭐 특정 활동 참여자의 그 뭐 시간 소비를 관찰한다, 뭐 이렇게 짧게 해서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시간을 요게 보내는 거를 뭐 어렵다면 그게 소비하는 거를. 괜찮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물론 왜냐하면 너무 최종적으로 소술적으로 하니까. 최종적으로 괜찮은지 아닌지는 물론 예, 채점자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또 예, 이게 있어요. 어차피 실기는 좀 운도 좀 작용한다 하는 게 왜냐면은 객관적 그 평가가 아닙니다. 이게 저기 예, 서술형이기 때문에 즉 채점자를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 가지고 내 답안지 거기에 따라서 많게는 예, 몇 점씩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렇죠.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채점자의 성향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 내 답안지를 A 채점자가 평가하느냐, B 채점자가 평가하느냐에 예, 따라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 바로 거기서도, 주관적 검사의 특징이 되겠죠. 예, B형이 좀 낫겠네요. A형보다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15분까지 지급 상담화 이렇게 앞으로 이 스타 시간에 이런 식으로 쭉 제가 노동시정론까지 전체 이거를 어떤 초점을 좀 이렇게 말씀드릴까 하거든요. 예. 오히려 예,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했고요. 정명희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일단 좀 한 10분 쉬었다가